노다지 썰전. 홀로토모그래피라는 이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 1위에 오른 기업, 바로 토모큐브입니다. 2027년에 오르가노이드와 반도체라는 두 거대 시장에 진출해서 이른바 퀀텀 점프를 이룰 거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폭발적인 성장은 예정된 미래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변수에 가려진 희망사항일까요? 저는 토모큐브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기술적 혜자와 또 명확한 성장 전략을 볼 때 2027년의 도약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 전망을 들으면 물론 가슴이 뛰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이야기가 아직 만약이라는 단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장밋빛 전망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토모큐브가 가진 기술이 과연 대치 불가능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CT나 MRI를 왜 찍을까요? 몸을 열어보지 않고도 내부를 샅샅이 들여다보기 위해서죠.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의 C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기존 현미경은 세포를 관찰하려면 얇게 잘라 염색해야만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세포는 죽고 원래 모습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를, 그것도 염색 같은 전처리 과정 없이 3차원 입체 형태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기술의 혁신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본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수준을 넘어 이건 경쟁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기술적 혜자는 2040년까지 보호되는 원천 특허로 아예 경쟁자들이 들어올 다리를 끊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미 기술력만으로 스위스 경쟁사를 매출에서 앞지르면서 글로벌 1위로 올라섰고 현미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을 아시아 최초로 2번이나 수상하면서 그 가치를 증명했죠. 이게 바로 2027년 퀀텀 점프의 가장 단단한 발판이 되는 거고요. 이 발판 위에서 이제 두 개의 거대한 성장 엔진이 점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오가노이드 시장이고, 둘째는 반도체 수요를 좌우할 비파계 검사 시장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기업의 가치는 그래서 얼마를 버는가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모큐브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올해가 2025년인데 손익분기점 달성 목표가 당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6년입니다. 심지어 바로 직전인 올해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과 이익률이 2분기보다 감소했어요. 이건 아직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27년 퀀텀 점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랄까, 이제 막 첫 삽을 뜬 공사 현장을 보면서 완공 후의 화려한 조감도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오가노이드와 반도체 사업, 모두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와 있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오가노이드 시장부터 보죠. 이건 단순한 시장 진출이 아니라 신약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미국 FDA가 공식적으로 동물 실험을 줄여나가겠다는 대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동물 실험만 고집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오가노이드 기술을 준비해왔고, 토모큐브는 바로 그 중심에서 시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험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리는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물이 오가노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법 자체를 빅파마와 함께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오가노이드 세포 내부의 특정 물질 밀도가 10% 증가하면 독성 반응이 있으므로 판정하는 이런 식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 NCATS와의 과제 수행 역시 최종적으로 FDA가 이 시험법을 표준으로 채택하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인 거고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가장 먼저 올라탄 선도자의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네, 왜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이 곧바로 대규모 구매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 개발과 승인 과정은 수년, 때로는 십수년이 걸리는 매우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빅파마가 토모큐브의 기술을 흥미로운 연구 도구로 여기는 것과 자신들의 핵심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대량 구매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내년 3분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2027년에 즉시 폭발적인 매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매출원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장기적인 연구 과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건 오가노이드 시장의 특성이고 그래서 두 번째 엔진인 반도체 시장이 중요합니다. 이쪽은 이미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복수의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확보했다는 것이 핵심이죠.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왜 반도체 시장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리 기판은 마치 초고층 빌딩의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나 불순물 하나가 전체 생산 라인의 수율을 무너뜨릴 수 있죠. 기존 기술은 이걸 확인하려면 기초를 부숴봐야 했지만 토모큐브의 기술은 건물 전체를 그대로 둔 채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부의 실금까지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LED 빛의 굴절률 차이를 이용해서 비파괴 방식으로 내부를 샅샅이 볼 수 있으니 고객사들이 열광할 수밖겠죠. 이미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지불하겠다는 고객이 나타난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 건의 수주가 곧바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진입 장벽이 높고 기존의 글로벌 검사 장비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성이 공고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토모큐브의 기술이 혁신적인 것은 맞지만 수조 원이 오가는 양산 라인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고객사가 이미 내린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익 구조입니다. 장비 전체가 아니라 3,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모듈 형태로 납품되기 때문에 마진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7년 하반기에 소량의 양산만 시작되어도 회사 전체의 이익 구조를 급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캐시카우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바로 그 양산이 가장 큰 허들입니다. 가장 빠른 프로젝트조차 2026년 말에 예정된 폼질 테스트라는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7년 양산 계획 전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all or nothing,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하고 부르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나요? 어떤 성장 기업이든 초기에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죠. 토모큐브는 그 해답을 사업 모델 다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한 번 팔고 끝내는 모델에서 벗어나서 연간 1,000만 원 수준의 AI 분석 소프트웨어 구독료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유료화가 시작됐죠. 잠깐만요. 그 구독 모델에 대해 좀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마치 프린터를 싸게 보급한 뒤에 비싼 잉크로 돈을 버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에 설치된 150대의 장비가 점차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고 신규 판매가 늘어날수록 이는 하드웨어 판매와는 별개로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한 1억 원대 보급형 모델부터 내년에 출시될 5억 원 이상 최고급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춰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부터 빅파마까지 모든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구독 모델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너무 이릅니다. 기존에 150대 장비를 구매한 고객들이 모두 순순히 연간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 유료 구독으로 전환할까요? 신규 고객에게는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과 관련해서 제가 더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 주주였던 한미사이언스의 움직임입니다. 그건 단순한 지분 매각일 뿐 회사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 예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우리는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으니까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시장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사이언스는 그 약속 기간이 끝나자마자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단순한 수수료 절감 목적이라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내부 사정과 성장성을 가장 잘할 사람이 왜 지금 지분을 정리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술력과는 별개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토모큐브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기반으로 오가노이드와 반도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신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2027년의 퀀텀 점프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시간표에 근거한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말씀하신 일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든 성장 기업이 거쳐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 전체가 아직 매출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2년 뒤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기반이 아직 견고한 상태에서 규제가 까다로운 바이오 시장과 진입장벽이 높은 반도체 시장이라는 이 두 개의 복잡하고 어려운 전장에서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의 계획이라도 틀어질 경우 퀀텀 점프의 꿈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큰 만큼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토모큐브의 미래는 혁신적인 연구기술을 가진 유망한 기업에서 벗어나서 거대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공급자로 성공적인 변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중대한 시험대가 될 앞으로의 2년이 토모큐브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